안녕하세요. 러닝 디자이너 스캇입니다. 이번에는 조지아에서 열리는 벤치 마라톤 코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LA로 다시 이사 오면서 애틀란타 바카스 러닝팀을 떠나왔는데요. 제가 따로 해드릴 건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드린다면 코스 분석밖에 해드릴 게 없네요. 나중에 다시 만나서 함께 뛸 날을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2020년 멜세트 벤치 마라톤 코스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벤치 마라톤은 2020년 2월 16일 오전 7시 3분에 출발하네요. 왜 3분, 7시면 7시고 7시 반이면 반인데 왜 7시 3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. 안내 표에는 레이스 위치가 바뀌었다고 나오니까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. 대장 안내도네요. 이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내용은 Find My Marathon에서 발췌한 정보입니다. 버스턴 퀄리파이 비율이 약 10% 정도 되어 있습니다. 코스 점수는 97점인데 다른 레이스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닙니다. 코스 정보로는 업다운 힐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롤링 힐 그리고 멀티플 루프 형태입니다. 다음과 같겠죠. 본 지도가 이번 벤치 마라톤 코스인데요. 같은 코스를 하프는 한 바퀴만 뛰고 그리고 마라톤은 두 바퀴를 돌게 되겠죠. 턴이 너무나도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방향 전환하시는 것이 이 대회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.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할 때 그리고 속도를 너무 줄였다가 다시 속도를 낼 때 이 근육이 굉장히 무리를 많이 받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러닝 궤도를 그리고 턴과 턴 사이에 최적의 최단 거리로 설정하시면서 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. 하지만 사람이 너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는 피하셔야 합니다. 그게 자칫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급수대가 총 14번의 급수대가 2마일 정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급수대는 모두 들려서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만약에 게토레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. 왜냐면 게토레이를 조금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로 헹구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. 왜냐면 게토레이를 나중에 먹게 되면 이 텁텁함, 이 약간의 그 당분, 이 설탕 같은 것들이 입안에 남아 있으면 이 굉장히 불편합니다. 그렇게 해서 게토레이나 파워에이드 같은 걸 먼저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그 다음에 물이 있다면 물로 헹궈내시면서 물을 약간 드시는 것이 입 안이 조금 더 상쾌하겠죠. 이 엘리베이션 차트를 보면 그 같은 고도의 모양이 두 번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. 최저 571피트, 최고 760피트로 약 200피트 정도의 고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지도는 이 고도표는 이제 대회 측에서 제시한 건데요. 하프 거리까지만 일단 나와 있네요. 이 코스를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거죠. 어떠한 대회든지 초반 3마일까지의 페이스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이 업다운힐 반복이 여기 보시면 한 6.5마일까지 계속하면서 조금씩 올라가죠. 그 롤링 코스이기 때문에 그 약간의 다운힐을 만나실 때 속도 조절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레이스 시작 후에 0.3마일 정도의 다운힐 후 구간을 특히 유념하세요. 이 초반 페이스가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. 여기 이 마라톤의 핵심 구간은 7.7마일에서 10마일 구간입니다. 두 번째 루프도 똑같겠죠. 급격한 두 번의 다운힐과 한 번의 어필이 상당히 다리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첫 번째 다운힐에서 쭉 떨어지다 보면 다리에 충격을 많이 받겠고요. 충격을 받은 다리가 다시 어필을 올라가려면 근육이 또 힘을 내야 되는데 이게 메커니즘이 조금 다르죠. 충격을 흡수하는 것과 근육이 연합해서 힘을 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조금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고요. 다시 다운힐을 들어가면서 근육이 충격을 받을 때 그 이전에 받던 충격보다 더 많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폭을 줄이고 그 다음에 코어를 꼭 신경 쓰시면서 몸이 좌우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또한 이 하프를 지나기 전에 퍼스트 하프에서 충격 조절을 만약에 못한다면 그 두 번째 루프에서 굉장히 힘들 겁니다. 이 오르막과 내리막을 달리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되기 때문에 근육 경련이 쉽게 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정말 핵심 구간으로 생각하시고 유념하셔야 됩니다.
그리고 전체적인 코스 자체가 턴이 많고 그 다음에 롤링 힐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계를 보면서 가시는 것도 뭐 물론 이전에 많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처음 뛰시는 분들은 시계의 GPS 시계의 페이스를 쫓아가다 보면 분명히 세컨 하프에서 굉장히 힘든 레이스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언덕을 만나던 다운힐을 만나던 여러분들의 심장과 호흡이 적절하게 계속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는 페이스로 페이스가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. 그냥 매번에 매 마일마다 페이스를 체크하는 것보다는 구간 마일, 만약에 3마일, 6마일 아니면은 5마일, 10마일 기준으로 자기가 목표한 페이스로 그 목표한 페이스 안으로 달리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현재 페이스를 체크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거나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면 갑자기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. 뭐 지난 3년간의 대회 당일의 날씨를 보면 다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. 그 2018년과 2017년에는 습도가 높은 데 반해서 2019년은 기온도 낮고 습도도 굉장히 낮네요. 하지만 이번 2020년 대회는 한 주 미뤄진 16일에 열립니다. 아무래도 기온과 습도가 기존 대회 날짜보다 더 쾌적할 것으로 대회 측에서 더 쾌적할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대회 당일의 평균 기온이 45도 정도의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. 본 페이스 차트는 마일당 페이스를 나타낸 표고요. 플랫한 코스에서 시합 페이스 혹은 목표 페이스를 먼저 찾으시면 좋겠네요. 플랫한 코스에서는 목표 페이스에서 오차 범위 한 8초에서 15초 내외로 뛰시면 됩니다. 어필과 다운힐 코스에서는 15초에서 30초 정도의 오차가 생길 것으로 분명히 보이고죠. 이거는 개인의 차이가 있어요. 분명히 좀 빠르신 분들은 그 업다운힐에서 오차 범위가 약간 적을 거고, 만약에 뭐 4시간 이후, 5시간 이후로 목표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오차 범위가 더 크겠죠. 이거는 본인이 그 느낌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됩니다. 특히 다운힐에서 너무 빨라지지 않게 유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메르세데스 벤츠 마라톤을 제가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. 왜냐면 저도 이 대회를 등록을 해놨었기 때문에 함께 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함께 하지 못했네요. 하지만 이제 애틀란타 한인 러너들이 대회를 더 멋지게 빛내주시리라 기대하고요. 이 대회 메달이 굉장히 멋지고 크다고 하네요. 이 완주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이 출발 시의 도로는 그리 넓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요. 그 다음에 러너들 사이에서 밀려나가기 때문에 너무 앞쪽에 대기하다 보면 분위기에 빌려서 오버페이스 하기 쉽죠. 초반 페이스가 약간 느리더라도 절제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죠. 또한 거의 모든 구간에서 방향전환이 발생합니다. 이걸 보니까 거의 한 바퀴당 거의 한 40번 정도의 방향전환? 한 30번 정도? 그러니까 합쳐서 50번, 60번이 넘는 방향전환을 하시는 걸로 제가 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리는 속도,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달릴 수 있는 러닝 궤도를 설정하셔서 달리는 것이 에너지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겠죠. 초반 2마일에서 3마일 이후에 페이스 그룹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텐데요. 자신에게 맞는 그룹과 함께 달리는 것이 매우 현명하겠죠. 매번 말씀드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또 들으셔야 합니다. 마라톤에서 하프는 18마일에서 19마일 30km 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페이스 전략을 구성하셔야 마라톤 월을 무리 없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. 마라톤의 경우 같은 코스를 2번 반복합니다. 그러니까 2바퀴를 뛰는 거죠. 첫 번째 루프 이후에 다음 루프에서 페이스 관리를 재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6마일에서 10마일 구간하고 19마일에서 23마일 구간의 업다운힐,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운힐 2번에 업다운 한 번이 섞여 있죠. 여기서 페이스 관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작용할 건데요. 이 보폭과 충격을 조절해서 현명하게 레이스를 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 23마일 구간까지의 다운힐을 잘 마치신다면, 두 번째 루프까지요. 그냥 마지막 레이스는 약간 다운힐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네거티브 스플릿으로 홀인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. 뭐 날씨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죠. 그 출발 전까지는
보온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. 만약에 이게 지금 매년 비가 왔다 안 왔다 했기 때문에 비가 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. 만약에 비가 온다면 레이스 양말을 따로 챙겨 가셔가지고 출발 10분에서 15분 전에 갈아 신고 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. 신발도 만약에 갈아 신을 수 있으시면 신발도 갈아 신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만약 레이스 전날까지 수분하고 영양이 충분히 섭취되셨다면 레이스 당일에 탄수화물 섭취를 약간 가볍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특히 출발 직전에 에너지젤을 막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레이스 시작을 한 다음부터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부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면 이 탄수화물 탱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탄수화물 탱크가 많이 채워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 넘치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냥 몸의 무게만 증가시키지 에너지로 저장되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몸이 채워졌다는 느낌이 충분히 들고 그냥 여러분들이 칼로리를 계산하셔서 이 정도면 탄수화물이 충분히 채워졌다고 생각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무리하게 탄수화물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.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.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탄수화물과 수분 탱크가 완전히 비워지면 안 되겠지만 약간 비워졌을 때 다시 채우는 전략으로 젤을 한 3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하나씩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. 그리고 안 하던 거를 갑자기 하시지 마시고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는 것이 몸에 무리가 오지 않습니다. 이게 갑자기 안 하던 걸 갑자기 하게 되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겠죠. 왜냐면 안 그래도 이 대회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죠. 이 상태에서 이 민감한 상태에서 갑자기 안 하던 걸 한다.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배탈이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몸에서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페이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. 지금까지 2020년 메르세데스 벤츠 마라톤 코스 분석이었고요. 우리 애틀란타 한인 여러분들 정말 잘 뛰셔가지고 멋진 레이스로 본인이 목표하신 거 그대로 잘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러닝 정보 공유해주시고 질문해주시면 완전 감사하겠죠. 좋아요, 구독하기, 클릭. 지금까지 러닝 디자이너 러디스카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